시작해 볼게요. BL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아마 막 인터넷 검색해서 보는 거나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을 수밖에 없는 게, 막 옛날에 이제 막 교재에 나오는 거나 인터넷에 있는 거는 그냥 인터넷 굴러다니는 거죠. 근본 없는 것들. 선사 동기한테 세배운 겁니다. 진짜 마스터 BL. 진짜. 진짜 실전. 실무에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거. 이상하다. 내가 교재에서 봤던 샘플이랑 다른데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 쓰고 있는 걸 갖고 온 거거든. 요거 진짜입니다. 요게 진짜야. 에어웨이빌. 그래서 왜냐면 나중에 제가 운송 씨를 이 서류 보는 법을 알려드리거든요. 서류 보는 법을 알아야 이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론이 다 들어. 그 이론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서류에서 저것 때문에 그 소리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얘기하면은, 해상 운송 서류는요, 슈퍼 컨사인이 노티파이 파티가 딱 있습니다. 통지처라는 개념 아시죠? 왜냐면 컨사인이는 화물의 주인이 되는 사람, 노티파이 파티는 통지처, 화물이 도착했음을 통지받는 사람. 그래서 통지처를 관세사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관세사가 빨리빨리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상 운송 서류는요, 컨사인이와 노티파이 파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항공운송협약 공부하면은요, 항공운송협약에 그 의무증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반드시 지정된 자에게 화물의 도착을 통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공운송협약에는. 해상운송협약에는 반드시 통지하란 말이 없거든요. 운송서류의 양식에 노티파이 파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누군가 적혀서 반드시 통지해야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공운송협약은 법정 양식에 노티파이 파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으로 노티파이 파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노티파이 파티가 있는데 이것도 양식입니다. 요즘은 실무적으로 쓰는데, 원래 에어웨이빌 양식은요, 요 노티파이 파티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한 거예요. 당사자가 합의가 없어도 수화인한테 통지해라, 화물 도착했음을. 그러니까 항공운송협약 배울 때, 아니 왜 항공운송협약에서는 왜 수화인한테 화물 도착을 통지하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식에 그게 없거든요. 양식에 노티파이 파티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포워더가 쓰는 거라 편의상 있는 거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그래서 협약 조항을 하나 배울 때도 이런 걸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 해상운송 쪽엔 저 얘기가 있고 항공운송 쪽엔 뭐가 있고 없고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뭘 알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환어음 배우기 전에 선화증권부터 배워야 화환어음이 나오죠. 우리가 선화증권의 3대 그 기능이라고 하면 이건 다 알아. 운송계약의 증거, 화물, 수령증, 수취증.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정확하게는 추정적 증거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권리증권. 이거 1차에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걸 누가 규정했는데? 이게 운송서류의 기능이라고, 권리증권임을 누가 인정해 주는데, 운송계약의 증거라는 걸 누가 인정해 주는데? 이게 법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운송협약이 왜 그렇게 구성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빠르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수단으로 좀 넘어갈게요. 잘 보세요. 제가 무역실무라는 과목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쨌든 법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법보다 관행이 우선이었습니다. 관행이 있고 그것이 충돌할 때 이게 정답임을 알려주는 거죠. 무역실무가 재밌는 이유는 스토리가 있어요. 즉 재미있는 역사입니다. 무언가 이슈가 발생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이 제도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운송협약에서 수환할 때 통지하라는 말도 운송 서류에 노티파이 파티란이 없으니까요. 대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라고 했을 때 대륙법은 독일부터 시작해서 유럽 국가의 법, 그리고 일본이 베끼고 우리나라가 베꼈죠. 영미법이라고 하면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법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제 뭘 배웠습니까? 영미법의 특징이라고 하면 대인 소송 당연히 가능하고 대물 소송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제 헤이그 규칙에서는 영미법계 특색이 남아있기 때문에 운송인 또는 선박은 책임져야 된다라고 나왔고, 이제 대륙법은 대물 소송 없어요. 대인 소송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뭘 배웠습니까? 성문법. 그래서 법리와 법감정의 괴리가 발생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이제 특별법이죠. 특별법으로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영미법은 판례법. 판례법의 장점은 법리와 법감정의 충돌은 없어지는데 예측 불가죠. 그래서 예측 좀 하자라고서 예외적으로 성문법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영국 물품매매법, 영국 환원법, 영국 해상보험법 같은 것들.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요즘은 이제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겠지만 힘들어 한숨을 쉬었는데 그 한숨이 마스크를 뚫고 나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옆에 있던 분들이 다 죽었어. 욱 해가지고 그런 일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내게 걸어가다가 넘어졌어. 넘어진 것도 아프죠. 넘어지면서 내 신발이 날아가서 내 신발이 앞사람을 와서 앞사람도 죽었어. 나 살인이야, 살인이 아니에요. 내가 한숨 쉬어서 옆 사람 죽었어. 내 신발 날아가서 옆 사람 죽었어.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한숨 쉬어서 옆에서 욱 하고 쓰러졌어. 살인죄야, 살인죄 아니야. 이게 뭐냐면요. 피해자는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망이에요. 과연 가해자이냐 가해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게 법마다 달라요. 대륙법은요.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너 일부러 그랬어? 옆 사람 죽이고 후 한 거야? 아니죠. 그러면 죽고 나면서도 후 한 거야? 물어봅니다. 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를 물어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래서 대륙법은 과실 책임주의고요. 과실은 고의, 악의가 있느냐. 맞죠? 그럼 대부분은 뭐라고요? 악의가 없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내가 한숨 쉬었는데 죽을 줄 알았겠어. 죽으라고 후신 건 아니죠. 죽으라고 후셨으면 그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 원수. 나는 30년 동안 숲에 살면서 양치질을 하지 않겠어. 30년 숲에서 양치질 하지 않고 훈련을 쌓아서 나온 다음에 이건 고의지요. 아니잖아요. 그럼 판사가 뭐예요? 야, 그래도 그렇게 하면 사람 죽을 수 있다라는 거 좀 말해야 되지 않냐. 과실이요. 그래서 과실 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대부분 고의는 없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하죠. 그럼 이제 과실 여부가 있는지를 물어봐요. 과실은요. 경과실과 중과실이 있습니다. 경과실은 뭐예요? 판사가 야 그래도 그거 알아야지. 이게 경과실이고요. 중과실은 고의랑 한없이 같습니다. 뭐? 몰랐다고? 미치셨음? 이게 중과실이에요. 그래서 중과실은 한없이 고의와 같아집니다. 참고로 국제협약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정 국가에서 사용하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과실은 경과실과 중과실이 있으며 중과실일 경우에는 사실 고의와 동일하게 크게 처벌을 하잖아요. 문제는 만약 우리나라 법에서 중과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나라 법은 중과실이 뭔지 알아. 협약에서 중과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어떤 나라는 중과실을 멋대로 해석해. 야, 요 정도만 돼도 중과실 아니냐? 있죠? 그래서 협약은요, 항상 중립적인 표현을 좀 사용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CISG에서 경과실과 중과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고의 또는 과실이 고의 또는 경과실이거든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알았거나, 즉, 알고 했으면 고의죠? 알았어야 했던 경우. 이게 경과실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은요? 알았거나, 뭐라고 표현해요? 몰랐을 리가 없었던 경우. CISG 잘 보면은요,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알았거나 몰랐을 리가 없었던 경우를 나눠서 쓰거든요. 이게 고의 또는 과실, 그러니까 경과실이요. 고의 또는 중과실. 이걸 알고 외우라는 거. 왜?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알았거나 몰랐어야 했던 경우를, 몰랐을 리가 없었던 경우를 구분할까?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단어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설명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신 거 맞죠? 그래서 CISG를 볼 때도 여긴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저기는 알았거나 몰랐을 리가 없었던 경우. 그래서 이제 무역영어 공부할 때는요, knew와 ought to have known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알았거나 몰랐을 리가 없었던 경우가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협약에서는 경과실, 중과실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구나. 어쨌든 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륙법은 과실 책임주의예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